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를 꼽아서 4대 성인이라 부르는데요.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인에 견줄 만큼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할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우리나라에서는 영계소문이나 이순신과 같은 창업자나 위대한 장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성현들은 진리나 가르침을 펼치는 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에서 나왔고, 영웅은 흔히 난세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기나 혼란한 시절에 칼을 휘두르며 한 시절을 주름잡는 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에서 나왔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 부처님이 말 타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라든가, 반대로 초패왕 항우나 징기스칸이 세상의 진리 가르침을 펴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듯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성인과 영웅은 인생의 방향이나 역할이 전혀 다른 상반되는 인간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주 주재자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우주 여름철에 불완전한 과도기 세상을 넘어서 우주 가을의 성숙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인들이나 영웅들의 경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상이 나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인의 신법과 영웅의 기계를 둘 다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성인의 경지도 어마어마하고 불셀출의 영웅도 참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죠. 오늘은 성과 웅을 겸비한 참된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성과 웅을 겸비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인간상을 추구해야 하는지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성구인 도전 2편 58장 6절 7절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계백의 운수는 크게 개혁하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니 성과 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역사적인 성인들은 대체로 삶의 도리를 설파하였습니다. 한없는 인내심과 덕을 펴면서 세상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적인 정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까요? 현대의 민주주의 정착 이전 인류가 살아온 과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급 간의 갈등과 억압적 구조가 있어 왔습니다. 지배층의 부패와 착취가 반복되었죠. 위정자들의 권력 쟁탈과 전쟁 노름에서 일반 백성들은 무수히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피맺힌 울분과 응어리 앞에서 성인의 도덕적 가르침은 공허한 외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현실 세상을 혁신하고 새 질서를 만들려면 때로는 피 흘리는 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게 현실 역사인데, 성인의 가르침은 다만 마음을 다스리고 남을 사랑하라는 등의 내면적인 수양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인류 역사 과정은 점진적 발전도 이루어져 왔지만 주기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발전해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동학혁명, 4.19 혁명, 80년대 민주화혁명과 같은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적 수양에 주로 치우친 성현들의 가르침만으로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 세상 문제를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투쟁의 역사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응어리를 내면적으로 승환시키는 역할이 중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한 세상을 바람같이 휘저으며 풍미하고
새 시대를 개창해온 영웅들의 삶의 모습은 참 시원하고 장쾌한 맛을 줍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해 온 게 사실이죠.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명과 기존 질서를 무참히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온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시황. 역사적인 업적도 많지만 그의 폭압 정치와 무리한 토목공사 강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서책이 불살라졌는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지방 출행을 하던 진시황은 사람들이 전통 축제를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서 황명 하나로 그 지역 사람 수만 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게 합니다. 힘든 노동 끝에 오랜만에 휴식 차원에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일을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다는군요. 동서양을 통틀어 불셀출의 영웅으로 추앙받아온 징기스칸의 경우에도 동서 문명을 소통시키고 서양 국가의 근대화를 초래하는 등 큰 공헌을 하였지만 초원에서 전쟁할 때 주로 쓰는 전략이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징기스칸에 관한 3권으로 된 소설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초원 유목 부족들의 잔인한 초토화 전략의 실상을 알고서 일면 짜릿한 면도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가 있는가 하고 짐짓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게 부족한 초원에서는 약탈이 숱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다른 부족을 만나면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쪽은 진 쪽의 모든 남자들을 남김없이 죽이고 여자들은 놀이객감으로 취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방법을 쓴다는데 아무리 현실이 그렇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 무신 정권 때 몽골군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전 국토를 유린당하고 무수한 선조들이 난도질 당한 처참한 역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전 2편 10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을 쳐부수는 일이 영화롭고 장쾌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잔멸케 하는 이름으로 악척이 되어 앞을 가로막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웅이라 추앙받는 사람들의 그 장쾌한 행위가 아무리 멋있고 위대해 보여도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행동이 될 경우에는 그 죄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낍니다. 한때 조폭 영화가 유행하던 시절 친구라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청소년들이 영웅처럼 미화된 조폭 영화를 보고 그들을 동경하여 일진과 같은 학교 폭력 서클을 만들어 따라하면서 이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영웅성에 추구한 상제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멋지고 장쾌하게 보이지만 이면에는 폭력성과 잔인함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복잡 단안해지고 전 지구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지금까지의 성인 철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지며 말 타고 창칼을 휘두르는 장쾌한 영웅들의 모습에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세련된 생면 존중의 문화를 지향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수용될 수 없는 한계점을 느낍니다.